만수룩 갑수루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연휴를 보내고 계시고 있나요? 네. 오늘은 저도 편하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맑지만 이제 폭염주의보가 뜨고 있죠. 네. 저도 어제부터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밖에서 매미 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울어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또 좀 재확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네. 지금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 분위기가 난다고 해서 지금 거리두기를 좀 3단계로 격상을 한다는 검토 분위기가 된다고 해서 지금 저도 지금 헬스클럽 다니다가 어제부터 이제 당분간은 안 다니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집에서 홈트 해야 됩니다. 등산이나 하든지요. 등산하기 너무 날씨가 덥고 하여튼 참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분 화일장 또 걱정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황을 먼저 보면요, 이 종합 주가 지수를 보면 아마 이제 여기서 잠깐 쉬어가려고 꺾였는데 이 코로나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라는 걸 먼저 감지했는지 이렇게 꺾고 있는 건지 좀 이 주식은 속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정직하다는 말이 있듯이 먼저 반영이 돼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제가 저번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월봉 한번 볼게요. 월봉을 보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쌍고에서 요즘 이제 떨어지고 이제 행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행보를 하다가 이제 요 종고를 돌파하면서 이제 크게 여기 종고를 크게 돌파하면서 이제 한 2200에서 이제 2600까지 400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가야 되는 분위기지만 이제 이렇게 꺾여졌죠. 꺾여지고 이제 다시 재차 120선 지지를 받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코로나가 터진 거죠.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와 달리 또 코로나 관련 방역 관리가 철저해서 이제 확산 분위기도 자그라들어서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고요. 급등이 나와줘서 또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 있던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현재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 정고를 돌파해서 이제 쌍고 점을 이제 도전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2600을 도전하러 가는데 어떠십니까? 설사 지금 좀 꺾인다 하더라도 요 지지선은 돌파 전에는 저항이 됐지만 이제 돌파 후에는 이제 이게 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제 뚫리면은 이제 여기까지 가고 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저는 현재 이제 부동산 자금이 전부 주식으로 갔고 고객 예탁 예수금이 아주 최대 51조 이상이 되고 물론 신용잔고가 한 15도 되지만 신용잔고가 한 20조 정도는 가져야 그래도 주식 거품이다 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사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만큼 하락하는 것도 꽤 큰 폭락이죠. 그죠? 한 200포인트 떨어지면. 그러면 이때 이제 신용장고도 좀 줄어들게 되겠죠. 이제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이제 일봉으로 오면, 이제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돌파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겠죠. 여기가 지지가 됐으니까, 일봉으로 오면, 만약에 이 형 폭락 나올 거면 화끈하게 떨어져라. 그래서 신용 잔고도 줄어들이고, 그래서 다시 빨리 회복하는 장으로 만들어서 다시 요거를 또 뚫러 가는,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개인적인 또 시나리오를 생각하는데요. 물론 여기서 내일부터 또 뭐 어떻게든 뭐 저기 반등이 나와서 뭐 이렇게 뭐 행보를 하든, 뭐 급락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행보로 가서 사람을 좀 짜증나게 하는 이렇게 행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어찌됐든 일단은 지금 코로나 분위기 때문에 일단 장이 좀 불안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전략은, 일단 폭락은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만약에 제 개인적인 최악의 폭락은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건데요. 예. 뭐 더 큰 폭락도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상상하고 싶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현실적인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폭락이 온다면 역시 지금부터 이제 현금화하는 전략이 이제 계속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조금씩 현금화하는 비중을 세웠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전부터 얘기했듯이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손절이나 단기에 잘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저는 뭐 관여하지 않지만 저처럼 손절을 잘 못하시거나 대응이 잘 안 되시는 부분, 특히 인내로만 버티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에 올라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이 뭐죠? 뭐 시젠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 SDI, LG 화학, 신풍, 신일 많지 않습니까? 바이오 좀 많이 오른 주식들. 네. 그런 거에 신규 매수 들어가시면은 좀 곤란하다는 거죠. 제가 계속 이렇게 올라갈 때부터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 신규 매수는 좀 그렇다. 차라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겁을 한번 줄 때, 이렇게 폭락을 한번 줄 때, 그때 이제 신규 매수를 들어가셨던 분은 이만큼의 또 수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실 거면 요거의 폭락을 대비하시라는 거죠. 근데 고가에 지금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이렇게 폭락이 나올 때 고가에 물렸기 때문에 현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네. 자꾸 이런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데, 코스닥도 이제 일봉을 보면 여기를 뚫고 이렇게 올라가서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하게 이제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럼 당연한 거죠. 왜?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이 제약바이오였거든요. 코스닥의 대부분 상위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코스닥 제약바이오거든요. 그게 이제 요번에 그래서 제가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5배, 10배 오른 종목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월봉을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긴 박스권을 뚫고 한번 가나 싶었어요. 보시면 이 월봉이에요. 월봉이 이때가 이제 IMF, 이때가 IMF죠. IMF 금융위기. 헬리콥터가 시끄럽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박스권을 뚫었기 때문에, 사실 이 박스권을 이 박스권을 지금 몇 년인가요? 거의 뭐 30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던 거를 뚫었습니다. 뚫어서
이제 가나 싶었더니 이제 미중 이때가 2018년 미중 그거 무역 전쟁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나요? 네. 사실은 여기서 더 타격받아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코스닥이 2,900포인트 가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1,000포인트를 가는 이제 그런 딱 찰나에 이제 미중 무역이 터졌고, 그리고 또 지지받고 가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그 박스권 긴 박스권을 또 이번에 뚫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요번엔 제대로 가나보다 라고 느꼈을 때 많이 고무되었을 겁니다. 그동안 떨어졌던 제약바이오도 다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뚫었지만, 이제 지금 이제 월봉상 이제 큰 윗꼬리가 나오는데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랐죠. 시젠이나 신이나 막 10배씩 오른 주식도 있고, 코스닥에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2차전지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또 지금 코로나 또 재확산 또 감지가 되니까 아마 세력들은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이제 감지하고 뭐 수익 실현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당분간 또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 돌파한 선이 다시 또 지지선이 돼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박스권 갇혀 있는 거를 이게 한번 뚫었다가 미중 무역으로 떨어졌고 코로나 또 떨어진 거를 이번에 뚫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코로나 재확산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또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걸 지지선으로 삼아서 다시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왜냐 어차피 코로나 재확산 되면은 우리 또 뭐 거리두기 하는 그런 운동을 다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또 다시 또 익숙해져서 또 그걸 다시 또 사회적으로 다시 우리 국민들이 철저하게 또 지켜질 것, 방역에 관련해서 또 지켜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믿고 또 좀 유동성을 믿고 다시 한번 여기가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쯤에서. 그래서 다시 폭락이 온다 해도 여기서 그치지 않을까. 물론 내 의견이 틀릴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시황은. 그래서 뭐 아마 또 코로나 재확산 급증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또 자극적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 뭐 21선을 좀 뚫는, 밑으로 뚫리는 뭐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해도, 저는 이제 요 61선까지는 조정을 좀 감안해 둬야 된다. 이렇게 미리 마음을 먹고 계시면 또 편안해집니다. 뭐 갑작스럽게 뭐 폭락하는 게 그때가 멘붕인 거죠. 아유, 여기까지 떨어지겠구나. 또 그러니 해야지. 그러면은 아유, 또 좀 나와라 오바. 예. 좀 오늘 시험은 뭐 이쯤까지 하고요. 먼저 종목 상담 이렌텍이 들어와갖고 좀 댓글에 좀 많이 좀 달아달라고 했더니 이렌텍 하나밖에 안 들어왔네요. 네, 이렌텍은 덱스터랑 같이 한번 뭐 가상현실 VR 뭐 그런 테마로 한번 같이 올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근데 이제 이렌텍이 먼저 돌파했죠, 덱스터보다. 지금 보시면 지금 덱스터 패턴하고 똑같아요. 똑같다가 이제 요 전고점, 요즘은 전고점 돌파가 많이, 전고점 돌파가 돼서 따라 들어가면 그거 먹기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고점 돌파할 때 딱 추격 매수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 팔고, 이런 대응을 이 초보분들은 잘 못하세요. 뭐 저는 좀 이제는 좀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인내만 갖고 하시는 분, 저처럼 옛날처럼 절대 손절 못 하시는 분들은 그게 잘 대응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이 상승장이라 그런지 전고 돌파한 주식들은 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전고 돌파, 여기서 전고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팔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 또 전고점이 아닌가, 이렇게 전고 돌파할 때 여기 따라 들어가서 여기 이 그쳐에 짧게 먹고 빠지는,
그런 분들은 요즘 단타하기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걸 잘 안 하는 이유가 이제 변동성, 이렇게 급등 나온 다음에 변동성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수익도 물론 제법 뭐 10% 이상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쯤에서 좀 들어가면, 1년선 아래에서 들어가면 뭐 한 30-40%라도 먹을 수 있는 좀 그런 타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렌텍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1단계 2단계를 밟아간 거예요. 그래서 1단계를 밟았고 또 2단계를 밟았다가 이제 여기 1년선에 밀린 거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1년선에서 과도하게 이격이 나서 반등할 때는 1년선이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121선이 단기 고점일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이쯤에 샀으면 1년선이나 121선까지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쯤에서 조정받을 때 사는 거는 요거 돌파 보는 거 사는 거죠. 요 전고점 돌파할 거라고 각오하고. 그래서 이렌텍은 전고점 돌파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바로 요 돌파선이 이제는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종가상으로는 이 지지선이 약간 뚫렸지만 이제 이게 1차 지지선이고 2차 지지선은 어디가 되겠어요? 이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요 양봉의 하단부가 2차선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때 이제 눌림목을 보고 사신 분은 제가 볼 때는 이렌텍 아직 안 끝난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요즘 좀 변동폭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하지만 변동성은 있어요. 이거 소형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흔들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각오하셔야 된다. 물론 여기서 갈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언택이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또 재확산 되면 또 언택주가 또 강하게 되기 때문에 내일 이렌텍 같은 경우 또 강하게 나갈 수 있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테마가 엮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1차 지지선은 여기인데 여기서 계속 지지가 나와준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뚫려도 여기 거래량이 많이 실린 장대 양봉의 하단부 여기까지는 지지를 해줘야 그래도 다음 반등 기회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이탈이 되면 그때는 이제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는 이제 계속 마디를 걸어야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지면 또 여기가 뚫리면 또 여기까지 또 각오해야 되는 거. 여기가 뚫리면 또 여기까지 각오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걸 또 반대해서 이걸 뚫고 가려면 또 여기가 저항이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마냥 돌파하면 이게 또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게 또 좀 짜증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렌텍을 얼마에 사셨다고 했죠? 네. 이렌텍을 얼마에 사셨다고 했더라? 아, 5,340원이요. 예. 5,340원이면은 이쯤인데 일단 눌림목을 보시고 사신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일 반등 나오지만 끝까지 들고 가세요. 이거 뚫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목표 세우시던지 단기로는. 만약에 내일 반등 나오고 여기 지지하고 반등 나오면요. 그러나 이탈 나오면 여기까지는 지지할 거라고, 여기까지 바닥, 여기까지 이제 내려올 거를 각오하셔야 되고. 네. 여기서 뭐 추매하고 뭐 그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올 거를 각오하셔라. 그러나 여기까지 또 뚫리면 또 요 마지선 거서 또 여기까지 지지 받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매수한 자리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 내일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만약에 지금 뚫리면은 여기까지 각오하고, 네. 여기서 뭐 물을 만약에 소액으로 위에서 사셨다면 조금 더 비중을 좀 늘려주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반드시 지키셔야 할 거는 분할 매수입니다.
한 방에 올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뭐 이 혜택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보는 게 이제 덱스터죠. 이 혜택을 봤으니까. 이제 덱스터 어떻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를 뚫어야지만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이 안에서 노는 거는 별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장대 큰 거래량이 나온 데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물을 탈 때는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물을 신규 매수를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글쎄요, 덱스터 지금 워낙 요즘 이게 조정받으면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저도 추가 매수할 타임을 놓쳐요. 네, 하여튼 덱스터 1엔택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많아요. 지금 인지 디스플레이도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막 보시다가 이렇게 막 갈듯 말듯 하다가 뚫고 나니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얼마입니까? 네, 20% 이상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쯤에 돌파 매수할 때, 네, 돌파 매수하신 분들은 20%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렇게 조정 나올 때 사셨 분들은 얼마입니까? 수익률이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한두 달 인내하시고 그리고 20, 30% 따는 겁니다. 최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추격 매수한 거, 추격 매수한 게 보시면 이제 유엔젤, 추격 매수는 신규 매수, 유엔젤, 코롱인더, 인포메크, 다나를 계속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오늘 이걸 한번 볼까요? 먼저 유엔젤 보겠습니다. 유엔젤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소형주예요. 소형주는 저는 제 기준으로는 2, 300을 안 넘길 거예요. 제 매수 물량을. 그러니까 자기 비중이 아주 소소한, 아주 큰 내 자산의 대세 영향 없이, 하지만 좀 심심하니까 좀 한 방을 좀 보고 또 저가 매수해서 좀 수익률을 크게 하기 위해서, 부담 갖지 않게 해서 소액으로 투자하시려고 하는 건데, 지금 유엔젤도 보시면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박스권이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탈했다가 이 박스권 또 하단부에 또 온 거예요. 좀 이탈했지만 다시 또 왔는데, 제가 왜 이걸 들어갔냐면 여기 거래량이 신규 좀 약간의 거래량이 나와졌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하단부를 좀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살짝 얘가 유엔젤이 겁을 줘요. 좀 이탈할 듯 말 듯. 그래서 제가 많이 못 샀어요. 그래서 혹시나 또 이제 분할 매수를 대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2, 300을 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유엔젤을 제가 한 50만원치 가까이 샀는데, 이제 이쯤 또 하락하면은 또 한 50만원치 더 사겠죠, 이상. 만약에 여기서 하락할 때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한두 주씩 사겠죠. 행보한다면 한두 주씩, 얼마 안 되게, 혹시 또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요거를 유지해 준다면 저는 이제 뭐 한두 주씩 행보한다면 한두 주씩 사고, 만약에 요까지 떨어진다면 한 50만원치 또 추가하고, 또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한 뭐 밑에서 한 100만원치 추가한다든지. 보세요. 뭐 지금 만약에 내일 뭐 큰 폭락장이 와도 이때 추격 매수했던 분들은 추격 매수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폭락이 오면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집에서 샀으면 폭락 와봤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제가 멘탈 관리할 수 있고 더 견뎌낼 수 있는 폭이, 그런 멘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 그 단급이 작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롱인더는 우량주예요. 대형주인데 제가 보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들기고 있어요. 금요일에도 설명을 했듯이
요 최저점을 이탈했지 않습니까? 코로나에서 이때 최저점이었는데 이 코로나를 이탈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탈을 해서 여기 시저점을 만들고 이격이 넓어진 상태에서 1년선까지 제가 저기 단기로 반등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120선이랑 요 이제 만약에 이때 사셨던 분들이 여기서 파시면 되는 거예요. 이 근처에서.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요 지지선, 이 지지선이 뚫렸기 때문에 이게 저항선이죠. 아주 강한 저항선. 못 뚫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저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럼 언젠가 두들기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한 건데, 이게 이제 대형주, 우량주이기 때문에 코스닥 소형주 잡주 마냥 화끈하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인지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인지 디스플레이는 네, 시총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인지 디스플레이는 시총이 소형주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화끈하게 갈 수도 있지만, 이제 코롱은 이제 뭐 이렇게 뭐 7%, 5%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한번 좀 코롱인더가 돌파하러 시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한 80만원짜리 샀는데요. 저는 떨어질 때마다 이걸 장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량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1000만원 이상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좀 급락이 크면 조금 더 좀 실어서 좀 여기를 매수할 각오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한 1900만원 정도 있는데 내일 만약에 급락 나오면 한 200-300 정도 더 투입을 해서 좀 물량을 좀 키워 나가려고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인포뱅크, 나의 사랑 인포뱅크. 제가 나의 사랑을 붙이는 건요, 오래전부터 그 주식을 계속 사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그게 바로 덱스터고요, 인포뱅크예요. 나의 사랑 인포뱅크. 인포뱅크를 보면, 인포뱅크도 보시면, 지금 이것도 이제 박스권이에요. 보시면, 이게 박스권인데, 이렇게 금등 나오는 좀 열을 보고, 이제 이것도 좀 박스권을 보는데, 지금 제가 인포뱅크는 급등이 한번 나와갖고 잠깐 제가 사실은 이쯤에서 매수를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이쯤에서. 근데 갑자기 말아 올리고 다음날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제가 매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것도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박스권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쯤에 살고 있을 때 말을 올렸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지? 그러다가 이렇게 딱 갑자기 급등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놓쳤다. 그래서 이 포병에는 포기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윗꼬리가 길게 해서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뭐 단타 세력이 나갔다 생각 안 하고, 저는 이걸 매집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음봉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사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또 변동성이 오면 좀 이 박스권 하단에 한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요거 장대 양봉의 하단은 일단 아래로 뚫렸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한 1년선이나 이좀 이렇게 계속 조금씩 분할 매수할 예정입니다.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내려올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박스권에서 다시 또 도전하는 인포뱅크. 왜냐면 자율주행 관련 테마라 언젠가 자율주행 테마가 확 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뭐 여기 자율주행 때부터 생각나는 게 있는데, 현대모비스 좀 아까운데, 현대모비스는 저는 이제 요거 지금 돌파를 못한 것 같아요. 느낌에 이제 변동성이 날 거라서 저는 현대모비스는 여기 내 선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기 1년선 원래 요즘 샀어야 되는데 못 샀어요. 근데 지금 내 코롱 인더를 먼저 사는 바람에 현대모비스를 안 샀는데, 요것도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면 좀 한번 매수해 보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량주 중에 LG 하우시스, 이거는 뭐 코스닥 5천억짜리, 시총 5천억짜리인데요. 이거는 보니까
약간 좀 힘은 없지만 LG 그룹주가 세게 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를 보고 요 박스권으로 보고 이제 좀 갈까 말까. 여기 저점이 또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못 샀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쯤 내려오면 한번 공략해볼 포인트가 되고요. 근데 내일 변동성이 심하면 또 이쪽에서 한번 포인트를 이 박스권 아래서 잡아보고 이렇게 박스권에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장투로 돌파를 노리는 그런 또 전략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일단은 LG하우스나 현대모비스나 코오롱인더는 우량주 쪽에 속하기 때문에 좀 장투로 보시는 것이 어떠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날. 이 다날은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시장이 많이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결제라든지 이제 스마트폰으로 뭐 이렇게 결제하는 거라든지 하여튼 모든 이제 다날이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뭐 보안 처리 관련해서 이 다날이 또 좀 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다날도 오른 게 없더라고요. 요즘같이 다날 많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박스권을 해봤는데요. 여기 박스권을 걸어봤는데 좀 보시면 다날은 그 박스권을 좀 돌파를 했는데 다시 또 내려왔지만 또 재차 도전합니다. 재차 도전하는데 보니까 강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좀 서둘러서 이게 마냥 기다린다고 또 안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좀 또 다날이 좀 코로나 시대에 맞아서 또 좀 강한 편인데 그래서 저는 다날을 한 3, 4, 그것도 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분할 매수 많이 사지 못하고 역시 저는 이제 신중하게 또 분할 매수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한 30만원짜리 못 샀는데 다날은 한 40만원짜리 못 샀는데 여기서 이제 가버리면 못 사는 거죠. 뭐 그냥 30만원 밖에 비중 못 따는 거죠. 만약에 눌림목이 나오면 그때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네. 내가 보기에는 요게 이제 다시 정고점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 이걸 이제 뚫으러 가야 되겠죠. 근데 내일 좀 가격이 좀 내려와줘서 좀 더 매수할 찬스를 줄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날씨도 덥고 코로나가 재확산된다 그래서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심심해서 한번 편안하게 한번 방송을 해봤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길어졌을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시간이 길면 또 좀 보기가 좀 지루하시죠? 뭐 하여튼 오늘은 좀 심심해서 한번 방송을 올려봤는데 그래도 좀 저가 매수 하는데 좀 여러분이 좀 공부가 되고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구독과 좋아요 좀 꼭 좀 눌러주시고요. 하여튼 여러분 폭염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으니까 여러분 마스크 잘 쓰셔서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만수르 갑수였습니다. 여러분.